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사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이 이제 고려의 사회가 되겠죠. 우리는 인간은 모여서 살잖아. 그걸 이제 사회라고 하지. 첫 번째로 고려 사람들은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사는데 마을 단위로 바로 향도라고 하는 걸 조직해서 같이 더불어 살려고 했다라는 걸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향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매향 조직적인 것이었다.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네요. 매향을 하는 건 매년 바닷가에 향나무를 심으면서 향나무를 묻으면서 우리가 불교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불교 의식인 이 매향 활동을 하는 것이다 해서 향도라고 불렀다는 거죠. 고려하면 종교가 바로 뭐였죠? 불교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 같은 종교로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결국 마을 단위로 공동 조직이 되는 거죠. 마을 회장님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서로 힘을 합치는 이런 조직의 형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주로 했던 건 마을이 모여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하고 상, 다음 누가 죽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제사도 장례식도 같이 지우는 걸 장, 그 다음에 조상님한테 제사를 지내거나 마을에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 그 다음에 각종 예절과 관련된 것들 이런 걸 상장제례라고 하는데, 마을 공동 조직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니면 뭐 그런 각종 행사들을 함께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조직이 결국 나중에는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의 어려움, 가난한 백성들이나 뭐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백성들을 위한 제도로서는 바로 흑창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흑창은 태조 왕건의 명령으로 만들어졌던 거지. 흑창하면 창고야, 창고. 저 창이 그러면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바로 가난한 백성들한테 빌려주고 받는 거지. 이게 나중에 이제 의창으로 이름이 바뀐다. 의창의 기본은 봄철에 식량이 떨어지니까 이 춘, 봄에 대여를 해줬다가 그래서 가을에 가을 추에 다시 돌려받는다 해서 춘대 추납. 이 춘이 봄, 대는 빌려준다. 그 다음에 추는 가을, 그러니까 납은 다시 받는다. 이렇게 해서 춘대 추납이었다. 그래서 봄에 곡식이 이제 겨울에 다 먹고 떨어지니까 이때를 이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봄에 빌려주고, 그 다음에 봄에 심은 쌀이나 곡식이 이제 가을에 걷어들이니까 그 가을에 다시 갚아라 라고 했다는 거지.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제도들이 바로 고려에 있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사회 조직들을 이루면서 바로 살아갔다 제도들이 되겠죠. 그 다음 또 여기 사회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좀 더 이제 고려의 사회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고려의 신분제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고려제도의 신분제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이제 이 지배층들부터 한번 볼까요? 자, 지배층입니다. 가장 높은 지배층은 뭐니 해도 바로 이제 귀족층이 되는데, 이 귀족층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면, 자, 왕건도 바로 신라 말기에 있었던 이 호족 출신들이었지. 왕건 역시 바로 송악의 호족이었잖아요. 이 호족들의 상당수가 바로 신라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육두품 출신들이 많았을 것이다. 알겠죠?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차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 권력을 잡았죠. 이 사람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자신들의 가문을 차지하는 이런 문벌 귀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문벌 귀족들이 결국 권력을 빼앗기게 되는데, 바로 너무 무신들을 차별하면서 결국 무신정변에 의해서 권력을 빼앗기죠. 이 무신정변도 결국 나중에는 원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원나라에게 고려가 항복하게 되면서 친원 세력이었던 바로 권문,
세족에게 이렇게 권력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지배층의 변화하고 고려 사회의 모습이 정치적인 모습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호족들이나 문벌이나 무신, 권문세족보다 신분이 낮았던 이런 사람들을 바로 중류층이라고 불러요. 저 사람들 밑에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잡류, 잡일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키는 심부름 같은 거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남반, 행정일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군인, 뭐 군반, 하국 군인들이겠죠. 그 다음에 지방을 주로 다스렸다고 하는 바로 이런 향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중류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 향리층들이 나중에 지방을 다스리고 이들이 나중에 유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향리층이 성장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신진 사대부 세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려 사회에는 과거 제도를 받지만 모든 지방에 관리들을 파견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왕이 보낸 지방관이 안 와. 너무 작아서. 그러면 그냥 향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을 거의 다스리고 여기서 세금을 걷어서 고려사회에 바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향리가 여기 마을에서는 거의 지도자가 되는 거지. 이 지역에서는. 그런 인물들이 향리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의 신분제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또 이 밑에는 이제 지배를 받는 신분층이 있겠죠. 이거를 지배를 받는다 해서 피지배층이라고 그래요. 지배를 받는다 해서 요 피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피지배층에는 크게 보면은 누가 있느냐? 바로 평민들이 있어야 되겠죠. 평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양민이라고 부릅니다. 양민. 알겠죠? 요 양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백정이라고 불렀다. 백정은 고려시대에는 대부분이 일반 농민이었겠죠. 가장 숫자가 많은 건 당연히 그러니까 뭐야? 바로 백정이라고 불리는 일반 농민이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백정하고 좀 다른데요? 맞아요. 이거 구분을 잘 해놔야 돼요. 조선시대에는 백정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굉장히 무시하는 신분이었어요. 바로 뭐하는 사람? 고기를 도축하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불렀던 거야. 근데 고려시대의 백정은 일반 농민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백정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다. 알겠죠? 그 다음 신분은 똑같은 양민이긴 한데 좀 더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차별받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지역에 살면 차별을 받아. 바로 향, 소, 부곡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차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향소 부곡이 아니라 향, 부곡, 소라고 적어야겠구나. 하는 일이 따라서 구분해 보자면 향, 부곡, 소. 그러니까 향이나 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농업에 주로 종사를 했고 이 소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 뭐 바구니를 만든다든지 뭐 책상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여기 나와 있는 일반 농민들에 비해서 향, 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은 차별을 받았대요. 저 백정들보다는 일반 농민들보다는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사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 그래서 바로 일반 백정들에 비해서 향, 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망이 망소이의 난이 바로 공주에 있는 명학소. 거기서 명학소라는 곳에서 수공업을 하는 거야. 근데 세금도 많이 내고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고 차별을 받으니까 고려사회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한 곳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가장 밑에 있는 낮은 신분은 당연히 누가 되는 거야? 바로 천민들이 되겠죠. 천민. 천민은 대부분이 뭐였을까요? 결국 대부분은 노비들이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죠. 노비는 결국 뭐가 가능한 거야? 파는 게 가능해. 서로 돈 받고 파는 거. 매매.
그 다음 누군가에게 줘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증여. 내 노예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 거지. 친척에게 뭐 줄 수도 있고 아들한테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죽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노비들을 뭐 하는 거야? 상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비들은 그냥 재산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지. 사람이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노비가 되는 건 결국 일천즉천이라고 불렀어요. 무엇이냐? 아버지든 어머니든 둘 중에 한 명이 천민이면 걔도 뭐가 되는 거야? 노비가 되는 거야. 즉 아버지가 노비인데 엄마는 뭐 향부곡 소민 양민이었어. 그러더라도 그 아이는 노비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뭐 여기 있는 뭐 잡류 뭐 이거라도 엄마가 만약에 노비면 그 아이도 노비가 되는 거야. 둘 중에 한쪽만 노비가 되면 결국 그 아이도 노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고려사회 하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뭐니 해도 바로 이 여성의 권리에 관련해서 시험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고려시대에는 이 여성의 권리가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조선시대하고 비교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고려사회에서는 여자가 가정 내에서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 남자와 여자가 거의 차별을 받지 않았다. 즉 첫 번째로는 뭡니까? 재산도 똑같이 물려받아요. 그걸 똑같이 받는 데서 균분 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갖고 있는 논이나 집이나 이런 거를 아들이나 딸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조선시대에는 아들만 제사를 지낼 수 있지만 고려시대에는 여성도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를 자기가 지낼 수 있었다. 아들만 아니라 딸도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 조상님을 위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는 거죠. 조선시대로 하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큰 집 하면 보통 아빠 쪽 형제 중에서 제일 첫째 아들한테 집에 가서 보통 큰아버지 집이라고 하잖아. 거기로 많이 가잖아. 명절에 추석이나 설날에. 그 말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아들한테 더 많이 재산을 물려주고 아들이 부모님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지.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여자가 부모님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그러니까 여자의 지위가 높았다. 그리고 고려사회는 부모님이 종오품 이상이면 바로 음서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서제도는 귀족에게 엄청난 혜택이었겠지. 근데 이거는 외갓집이 해당돼도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즉 우리 외할아버지가 종오품 이상의 관리야. 그러면 내가 손자가 되지.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엄마의 외할아버지 할아버지잖아. 엄마의 아버지가 외할아버지인데 외할아버지가 총 5품 이상이면 나도 음서제도 때문에 시험을 안 보고도 관리가 될 수 있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조선시대에는 여자 쪽은 인정을 안 해주거든. 무조건 자기 아버지가 높은 관직이었거나 이랬을 때 음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고려시대에는 외가까지도 음서 혜택을 주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면 자식이 이름을 올리는데 이걸 바로 호적이라 그래요. 자식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올리는데 이 호적에도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바로 나이 순서대로 적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여자의 이름은 적지 않아요. 아니면 남자의 이름만 적거나 아니면 여자는 이름을 적는다고 해도 무슨 멋씨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전체 이름을 적어주지 않는 이런 사회인데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여성의 권리가 높고 여성과 남성의 권리가 그래도 평등한 쪽에 속하는 사회였다라는 거 공부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려사회 마찬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신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네 글자로 기억해야 돼요. 여기 있는 얘네들을 이제 귀족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중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귀족, 중류, 양민, 천민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보면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핵심 개념 확인하기. 고려시대의 먼정은 일반 농민을 뜻하는 거야?
백정이라고 했어. 헷갈리면 안 돼. 조선시대하고 헷갈리기 때문이야. 두 번째, 고려시대에 어디 무슨 뭐의 거주민은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고 일반 군현민보다 많은 세금을 내 바로 이런 향, 부곡, 소는 똑같은 양민인데 세금도 많이 내고 이사도 못 가는 차별을 받았다. 고려시대 먼도는 매양 활동을 하는 불교 신앙 조직에 출발해서 마을 공동 조직으로 발전했지. 바로 향도. 알겠죠? 태조왕건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뭘 설치해? 흑창을 설치했는데 이게 나중에 의창으로 바뀌었죠. 흑창은 성종 때 의창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됐지? 고려시대에는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재산을 어떻게 나눠준다? 똑같이 균분상속해줬다. 고려시대에는 사위나 외손자도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여성의 가정 안에서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고 여성의 권리도 보장하던 게 바로 고려 사회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